여행 세 번째 날. 드디어 예술의 섬 나우시마로 간다. 페리를 타기 위해 아침 일찍 다카마스항으로 향했다. 나우시마도 세토네의 다른 섬처럼 구리 재련소가 있었던 작고 오래된 섬. 산업화로 점차 황폐해지고 사람의 손길이 끊기며 잊혀져 갔던 이곳은 1989년부터 베네세 재단과 안도 다다오가 시작한 재생 프로젝트로 섬 전체가 미술관이 되면서 이제는 전 세계 여행객들이 미술관과 건축을 보기 위해 모여드는 예술섬이 되었다. 다카마스에서 나우시마로 가는 방법은 일반 페리와 고속선이 있다. 어떤 섬으로 갈 건지, 어떤 배를 이용할 건지에 따라 터미널이 다른데 다카마스 항 정면에 위치한 고속선 터미널, 왼쪽으로 쭉 걸어가면 일반 페리 터미널이 있다. 우리는 일반 페리를 이용해 나우시마로 가기로 했다. 하루에 5번 운행하는 페리. 8시 12분 첫 차를 타고 나우시마로 향한다. 편도는 520엔, 왕복은 990엔. 고속선은 쿠사마 야요이의 빨간 땡땡이가 그려진 배로 하루에 3번 운행하며 편도 1220엔. 시간에 맞춰 페리가 항구에 들어온다. 왕복 티켓팅을 하면 3장이 붙어있는 노란색 티켓을 주는데 돌아올 때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한다. 좌석은 자유석이라 원하는 곳에 앉을 수 있었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 한참을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도착한 나우시마 미야노우랑. 페리에서 내리는데 쿠사마 야요이의 빨간 호박이 먼저 반겨준다. 쿠사마 야요이의 바다 앞에 놓여진 호박은 나우시마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다. 미야노우라항에 있는 빨간 호박은 생각보다 커서 놀랐는데 내부에도 들어가 볼 수 있다. 하얀색과 붉은색 도트 조명과 원형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가 멋있었다. 나우시마 여행의 시작점인 미야노우라 터미널은 산하가 설계한 공간. 평면 지붕을 받치고 있는 얇은 기둥과 전면 유리벽으로 섬과 바다의 풍경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이 좋았다. 본격적인 여행 시작 전 자전거를 렌트하기로 했다. 생각보다 언덕이 많은 나우시마라 무작정 걷기보다는 버스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는 버스 대신 마음 편하게 자전거로 자유롭게 다니기로 했다. 언덕과 경사로도 무리 없이 쉽게 다닐 수 있었던 전기 자전거. 덕분에 여행이 더욱 쉽고 재미있었다. 나우시마는 미야노우라항을 시작으로 크게 2가지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아트하우스 프로젝트가 있는 혼무라 지역과 베네세 하우스가 있는 고탄지 지역. 베네세 하우스의 미술관들은 현재 대부분 예약제라 시간이 정해져 있다. 우리는 오후에 예약했기 때문에 오전에는 혼무라 지역을 짧게 둘러보기로 했다. 혼무라 지역 초입에 위치한 나우시마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홀이자 공연장이다. 자연과 건축의 관계를 조명하는 건축가 삼부이치 히로시가 설계한 공간.
독특한 지붕이 가장 먼저 눈길을 끈다. 경사진 지붕 사이의 공간을 통해 공기가 순환하는 구조로 내부에 들어서면 쾌적하고 시원한 느낌이 신비롭다. 내부에는 인형극을 위한 무대가 있고 창문을 열면 홀 주위의 가든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공기가 순환하는 건축을 위해 2년 넘는 시간 동안 이 지역의 바람과 공기의 흐름을 연구하고 고민했다는 산부이치 히로시. 건물 주위로는 흙을 돋구어 언덕을 만들었는데 언덕이 건물의 절반 정도를 감싸 안고 있어 에너지 손실 없이 여름에는 시원하면서도 겨울에는 따뜻하다. 지붕의 경사가 꼭대기부터 언덕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마치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는 공간. 지열 에너지와 바람 에너지를 적극 활용한 순환 건축이다. 바로 옆에 위치한 작은 지붕의 건물은 다다미방과 주방이 있는 다목적 공간. 경사진 언덕에서 바닥을 살짝 떼운 구조나 높은 식물과 낮은 담장으로 프라이빗한 정원을 구성한 점이 좋다. 이곳은 좁고 긴 사각형의 천창을 만들어 햇빛이 공간 깊숙이 든다. 건물 양쪽에 입구가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바람도 잘 통한다. 다다미방과 주방의 벽면 역시 모두 열리는 개방형 도어로 이벤트가 있을 때는 모든 문을 활짝 열고 바람이 순환하는 공간으로 만든다고 한다. (2019년) 세토우치 예술제 프로젝트로 진행된 나우시마의 물의 공간 역시 산부이치 히로시의 공간. 마을에 우물이 있던 터를 활용해 물과 바람의 요소가 흐르는 공간을 만들었다. 이제 다시 자전거를 타고 마을 골목을 달려본다. 혼무라 지역에서는 오래된 민가를 개조해 만든 아트하우스 프로젝트를 볼 수 있다. 1998년 카도야를 시작으로 미나미데라, 긴자, 고우신사, 이시바시, 고카이쇼, 하이샤 총 7곳을 오픈하고 있다. 공간을 최대한 보존하고 살리면서도 예술가의 작품을 품은 공간. 혼무라 지역 구석구석을 둘러보는 재미가 있다. 티켓팅은 혼무라 라운지 앤 아카이브에서 진행한다. 왼쪽으로는 바닷가, 오른쪽에는 버스 정류장이라 찾기 쉬운 라운지. 과거에는 농업협동조합 슈퍼마켓이었다고 한다. 인포메이션 센터와 굿즈샵 역할도 겸하고 있어서 티켓팅이 아니어도 편하게 둘러볼 수 있다. 만개한 벚나무가 가장 먼저 반겨주는 미나미데라. 다른 이 프로젝트처럼 기존의 집을 재생 복원한 것이 아닌 1998년 제임스 터렐의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안도 다다오가 새롭게 지은 공간이다. 그가 애정하는 콘크리트가 아닌 나오시마에서 자주 사용하는 자재인 야끼스기, 어두운 탄화 목재를 사용해 지은 것이 특징이다. 덕분에 제임스 터렐의 고요하게 명상하는 작품과도 잘 어울린다. 이름은 남쪽 신사를 뜻하며 일본 신사의 정신을 담은 공간. 원래 5개의 성지와 신사가 모여있던 곳이었다고 한다. 바로 옆에 고우 신사가 있기도 하다.
미나미데라 바로 앞에 위치한 안도 뮤지엄. 나오시마의 대표적인 공간을 설계한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아카이브 뮤지엄이다. 2013년 세토우치 예술제 프로젝트로 개관한 공간으로 100년 된 목조 민가 내부에는 그만의 시그니처인 콘크리트 벽이 가로지른다. 지중미술관, 베네세 하우스 뮤지엄, 이우한 미술관, 미나미데라 등 나오시마에 있는 안도 다다오의 공간 스케치를 볼 수 있고 빛의 교회 같은 대표적인 공간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무엇보다 나무와 콘크리트, 빛과 그림자의 대비가 인상적이었다. 나무 천장으로는 빛이 들고 경사진 콘크리트 벽으로 그림자가 생기는데 안도 다다오의 건축 미감을 압축해 제대로 보여주는 곳이다. 지하에는 콘크리트로 만든 고요한 명상실이 있다. 기존의 집을 해체하고 지하에 콘크리트를 부어 공간을 만든 뒤 그 위에 다시 집을 재조립했다. 밖에서 보았던 유리꽃갈로 햇빛이 들어 천장에 은은한 빛을 만든다. 이제 다시 자전거를 타고 달려볼 시간. 해안도로를 따라 베네세 하우스 뮤지엄이 있는 고탄지 지역으로 가본다. 혼무라 라운지를 지나 바닷가로 향하는 길. 나오시마항 터미널이 먼저 반겨준다. 사나가 설계한 공간으로 4m 높이의 버블 모양이 재밌는데 자전거 보관소와 대기실로 활용하고 있다. 쉽게 지나치기 쉬운 작은 항구지만 이곳에서 데시마와 이누지마도 갈 수 있다. 해안도로를 10분쯤 달렸을까 해변이 보이기 시작했다. 베네세 하우스파크의 시작, 츠츠지소. 마을버스와 베네스의 무료 셔틀버스가 서는 정류장이라 관광객이라면 한 번쯤은 지나가게 되는 곳이다. 푸사마 야요이에 노란 호박이 있는 해변 이름인가 싶었는데 나오시마초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이라고 한다. 여름에는 해수욕장이 유명하다는데 그도 그럴 것이 깨끗한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다.
베네세 파크 안에서는 자전거를 탈 수 없다. 치치 지수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중미술관으로 가고 싶다면 셔틀버스가 다니는 길이 아닌 오른쪽 오르막길을 통해 산을 가로질러 갈 수 있다. 가장 먼저 여행객들을 반겨주는 푸사마 야요이의 노란 호박. 1994년 야외 전시 프로젝트로 설치되어 바다를 배경으로 30년 가까이 이곳에 서 있었다. 하지만 2021년 8월 태풍에 휩쓸려 파손되기도 했는데 작년 10월에 복원되어 다시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치치지수 앞 공터에 자전거를 주차해놓고 가장 먼저 히로시 스기모토 갤러리로 향했다. 현재 지중미술관과 히로시 스기모토 갤러리 두 곳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각각 파크의 양끝에 위치하고 있어 중간에 다른 미술관들도 둘러볼 예정이라면 시간 텀을 두고 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니키드 생팔의 조각 작품이 있는 정원을 지나 숙소동 앞에 위치한 낮은 건물이 히로시 스기모토 갤러리다. (2022년 3월) 개관한 갤러리로 이곳 역시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공간이다. 고요한 콘크리트 속에서 히로시 스기모토의 정적인 시선을 마주할 수 있다. 갤러리 타이틀 역시 시간의 회랑. 히로시 스기모토는 사진을 찍을 때 노출 시간을 길게 해 빛과 어둠의 그림자를 포착하는 작품으로 유명한데 그의 시간들이 겹겹이 쌓인 작품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걷는 공간을 구상했다고 한다. 사진으로 시작해 설치 미술, 조각, 이제는 건축까지 폭넓은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 히로시 스기모토. 이곳은 그의 대표작인 오다와라의 에노우라 츠구소와도 연결되는 포인트라 말한다. 건축과 정원을 보여주는 에노우라 츠구소가 그의 예술관의 정점을 찍었다면 이곳은 그의 사진 조각 등을 모아보며 출발점을 연상시킨다. 마지막은 가장 보고 싶었던 작품. 야외에 있는 글라스 티하우스 몬드리안이다. (2014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처음 선보인 그의 대표작으로 건축을 시작하게 된 작품이기도 하다. 일본의 와비사비 정신을 대표하는 센노 리큐의 다시를 유리로 만들었는데 허리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낮은 문, 다다미 2평의 좁은 공간, 정지석 토메이시 등 단순하게 덜어내면서도 중요한 요소만 남겨두었다. 몬드리안 앞에는 그가 디자인한 라운지가 있다. 이곳에서 유리 다시를 보며 티켓에 포함된 티세트를 즐길 수 있다. 쌉싸름하면서도 고소한 말차와 달달한 허과자. 이제 다음 미술관으로 이동한다. 히로시 스기모토 갤러리에서 나와 베네세 하우스 뮤지엄으로 간다. 셔틀버스를 이용하려면 치치지소까지 다시 가야 해서 베네세 뮤지엄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베넷의 재단과 안도 다다오의 나우시마 예술 프로젝트의 시작점인 베넷의 하우스. 1992년 자연과 예술, 건축의 공존을 컨셉으로 가장 먼저 개관한 호텔이다. 언덕길을 따라 걸어 올라가야 하는 베넷의 하우스 뮤지엄. 자연과 아트를 즐길 수 있도록 세토네의 전망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고지대의 미술관과 호텔을 지었다. 먼저 베넷의 하우스 뮤지엄에서 가장 유명한 메인홀. 중앙에는 브루스 노먼의 작품이 반짝이고 있고 위에서는 뾰족한 천창으로 자연광이 들어 콘크리트 홀이지만 따뜻한 공간처럼 느껴진다. 나선형 경사로로 올라가면서 보거나 계단 위에서 작품을 조망할 수 있고 안도 다다오가 디자인한 의자에 앉아서 감상할 수도 있다. (1층으로) 올라가 다른 작품도 보러 갔다. 데이비드 호크니, 박서보, 엘름그린 드라그셋, 조엘 사파로 등 유명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뮤지엄. 무엇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미술관 동선이 좋았다. 1층에서 경사로로 내려가는 지층은 층고가 높아 쾌적하고 2층 높이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토네의 바다가 아름다웠다. 마지막으로 2층을 둘러본다. 창가에 붙어있는 조그만 새싹들도 놓치기 쉽지만 작품이다. (2층에는)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베넷의 뮤지엄의 스케치와 건축 모형을 볼 수 있었고 바로 옆 라이브러리에는 베넷의 그룹에서 연계하는 전시를 진행하고 있었다. 라이브러리 맞은편은 아트샵과 카페, 야외 테라스로도 나갈 수 있는데 이곳에서 보는 베넷의 파크의 전망이 정말 아름다웠다. (2층까지) 둘러본 뒤 다음 미술관으로 이동했다. 베넷의 뮤지엄 바로 앞에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미술관 시사이드 갤러리가 있다.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조지르키의 작품. 언덕 아래쪽으로 작품들이 더 많다. 콘크리트 벽 너머 지하에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월터 드마리아 작품. 지중 미술관에서도 더 거대한 규모로 볼 수 있는데 사진 촬영 불가라에 여기서 아쉬움을 달래본다. 시사이드 갤러리 앞 선착장으로 내려가면 세토대교를 볼 수 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토네의 바다.
뒤돌아 언덕을 올려다보면 베네세 하우스 뮤지엄이 있다. 내부에 자연광이 들 수 있도록 만든 뾰족한 천창. 그 뒤로는 투숙객만 볼 수 있는 공간, 오발이 보인다. 오른쪽으로는 반가운 노란 호박과 츠츠지소. 오른쪽 절벽에 걸려있는 히로시 스기모토의 작품도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 저 두 사람 보여? 로맨틱하네. 쟤네 여기 본 애들이야. 다음은 베네세 뮤지엄 티켓에 포함되어 있는 벨리 갤러리. 베네세 하우스의 오픈 30주년을 기념하며 2022년 새롭게 오픈한 곳이다. 말 그대로 계곡의 지형을 따라 만든 작은 미술관으로 역시나 안도 다다오의 공간. 후사마 야요이를 세상에 알린 대표작 나르시스 가든을 전시하고 있다. 나르시스 가든은 1966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선보였던 퍼포먼스 작품. 정식으로 초청받지 못했던 작가였지만 외부에서 황금 기모노를 입고 플라스틱 붓을 1,500개를 바닥에 늘어놓은 뒤 한 개당 1,200리라에 팔았다고 한다.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자신의 작품을 상업화한 선구적 아티스트이자 미술의 상업주의를 비판한 작가로 이름을 알리게 되고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에는 일본 대표 작가로 초청되기에 이른다. 그리스 로마 신화 속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빠져 수선화가 되어버린 나르시스처럼 구슬을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스테인리스 구슬. 호수에 둥둥 떠있는 구슬들은 서로 부딪히는 소리를 내는데 계곡에서 소리가 울리면서 신비로운 느낌이 났다. 구슬 옆의 불상은 오자와 치요시의 슬래그 붓다 88. 대시마의 산업 폐기물 중 슬래그들을 모아 만든 작품이다. 원래 이 근방에 있던 야외 작품이었지만 이번 개관을 통해 이곳으로 이전해 함께 전시한다. 벨리 갤러리 맞은편은 이우한 미술관. 콘크리트 벽 너머에 있는 계단으로 내려가면 바다를 배경으로 단단히 서 있는 이우한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단순한 미학을 추구하는 한국 대표 작가 이우한을 위해 지은 공간으로 2010년 개관했다. 그의 시그니처인 돌과 철판이 입구에서 관람객을 반겨준다. 함께 서 있는 18m 높이의 오벨리스크는 긴장감을 주기 위해 이우한과 안도 다다오가 함께 구상했다고. 콘크리트 벽을 돌아 들어가는 동선. 두 번째, 세 번째 벽은 점점 높아진다. 외부와 단절되는 듯한 이 느낌은 언제 느껴도 압도적이다. 내부는 촬영 불가.
이우환의 대표작들을 볼 수 있고 부산시립미술관 이우환과 그 친구들과 구성이 비슷하다. 베네세파크의 마지막 미술관, 지중미술관으로 간다. 2018년부터 예약제로 바뀌어서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 후 시간에 맞춰 방문했다. 티켓센터에서 QR코드 확인 후 종이 티켓을 받고 지중미술관으로 이동한다. 티켓센터에서 미술관까지 걸어가는 길에는 소장품이기도 한 모네의 수련속 정원을 재현해 두었다. 알록달록 핀 꽃과 작은 호수의 봄 기운이 느껴진다. (2004년) 개관한 지중미술관. 세토 내의 자연을 해치지 않도록 지표면 아래에 미술관을 지은 말 그대로 땅 밑에 미술관이다. 안도 다다오의 자연과 건축의 관계에 대한 대표작이다. 천창으로 드는 자연광과 관람객을 압도하는 스케일의 콘크리트 건축. 그동안 그의 많은 공간들을 다녀봤기 때문에 익숙한 요소가 많지만 이곳이 그 시작점이라 생각하니 또 다르게 느껴진다. 지중미술관에서는 세 거장의 작품을 볼 수 있다. 먼저 클로드 모네의 수련 연작. 층고가 높은 하얀색 공간이라 수련 속 다채로운 컬러가 더욱 돋보였다. 바로 옆은 제임스 터렐의 공간. 세 가지 작품을 볼 수 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월터 드 마리아의 작품. 천창으로 성스럽게 빛이 내리는 공간. 하늘로 이어지는 계단과 그 중심에 서 있는 거대한 구 하나. 시사이드 갤러리에서도 보았지만 더 거대한 규모의 지중미술관 작품이다. 지중미술관을 마지막으로 이제 다 카마스로 돌아갈 시간. 베네세 셔틀버스를 타고 자전거를 주차해 놓은 츠츠지소로 돌아간다.